네, 토마토 퀴즈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퀴즈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날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어떤 퀴즈가 나갔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답자와 당첨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이 명인들의 복귀 출연자를 맞춰주시는 거였고요. 어제는 최태규 전문가의 시간이었습니다. 2번 최태규가 정답이었죠. 다들 잘 맞춰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10분 선정해 봤습니다. 커피 상품권 받으실 분인데요. 서남께 1년차님, 백가 티티카카님, 가영애비님, 코크레인 머피님, 벙벙님, 지금이니님, 블루 라벤더님, 스피아민트님, 우량주님, S마스터님 이렇게 총 10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분들은요. 성함하고요. 연락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그리고 유튜브 계정창 캡처하셔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두 커피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해드렸다면 오늘은 마음의 양식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퀴즈 방식, 맞추는 방식도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먼저 퀴즈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동학개미, 2번 서학개미,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3번 선학개미, 4번 깨알개미 이렇게 4개의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추시는 방식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퀴즈가 아니어가지고요. 저희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 배 맨 마지막 코너 빅픽처가 끝나자마자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 영상에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또 응원 한마디 써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정답 맞추신 분 가운데서 10분을 선정해서요. 오늘은 마음의 양식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책 선물이 나갑니다. 최병훈 전문가가 쓴 책이에요.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투자 원칙이라는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증권통 퀴즈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을 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이야기해볼 부분 좋은 쪽부터 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해운주들이 좀 꿈틀댑니다.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좀 돌아섰다고 볼 수 있을지 해운주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해운주들이 그나마 눈에 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HMM부터 해서 KSS 해운 그리고 페노션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지금 상승 중에 있고 윗골이 살짝 달긴 했습니다만은 추세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HMM이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7조 3천억 원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운임 상승으로 이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좀 개선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상에서 보시더라도 작년 5월 터치 이후에 줄곧 내림세 겪다가 다시금 좀 바닥 다지는 이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운임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이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운임료는 정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상반기 때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것이 조금 주가에 좀 부담이 되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반납을 다 하고 다시금 이제 2022년을 바라보면서 상승 구도를 조금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업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유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용적인 면에 좀 불리한 것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업사이드는 다시금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1월의 바닥선은 저는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수로 조금 대응을 하셔도 될 만한 업종으로 해운업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위쪽 상단을 그렇게 많이 열어두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6개월 정도 눌림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뚫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구간에서 활용하시게 된다면 해운업종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은 지금 반등국면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1월에 바닥은 나왔다라는 시각으로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군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다음은 자동차 쪽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도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자동차 한 종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올해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주 내내 봐야 된다라는 시각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2월 중순 되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현대기아차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차 또는 기아를 바라보는 입장이 결국에는 작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 1월에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1년 정도 정말 재미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해 탑픽 이런 섹터 안에 자동차가 항상 좀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평가 이슈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여러분들 뭐 자동차 계약이나 자동차 이렇게 사러 가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물량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5, 6개월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급이 좀 타이트한 점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것도 있고 그만큼 주문량도 많아졌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도 줄곧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도 되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는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쪽이 선전을 했습니다. 상사 이래 최대 매출을 현대차는 작년에 달성을 했고요. 지난해 매출액만 봐도 117조 6천억 원 정도로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친환경 이런 판매량의 증가와 프리미엄 브랜드 지네시스가 좀 선전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실적은 작년부터 해서 계속 잘 나오는데 주가는 내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수급이나 거래량만 실려주게 된다면 다시금 반전을 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저는 매력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 종목들 정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자동차 정도는 아직까지는 좀 편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 저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에서도 저는 좀 이제 연속성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좀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는 좋게 보셔도 된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탄탄하게 또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오늘 반등 분위기가 뚜렷한 쪽이 게임주들, 요즘에 게임주들은 변동성도 상당히 좀 큰데 오늘의 반등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의 반등, 펄어비스, 크래프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있습니다. 제가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줄곧, 보수적인,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연속성을 가질 때쯤에, 저는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어쨌든 반등은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7%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 번에 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바닥을 다지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대부분 다 30% 내지 4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차트 상에서는 이제 진입을 조금은 고려해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올랐던 이유들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메타버스라든지 NFT,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신사업 먹거리로 인해서 좀 각광을 받게 됐었어요. 하지만 본 사업들이 좀 주저하게 되면서 주가가 내리게 되었고요. 지금의 제가 진입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 종목, 이 섹터는 좀 멀리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하락장에서는 기술적 반등만 노리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섹터가 이제 저가 반등에 나와서 10에서 15% 정도 반등 구간을 트레이딩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매하시고 수익이 난다면 빠르게 엑시트를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홀딩을 하시려면 아직도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네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나는 반등분만 좀 노리겠다, 짧게 대응하겠다 하면은 지금이 괜찮은데 중장기적인 투자자시다 하시면은 아직은 신규 접근할 때 아니다. 이 게임주들은 연속성이 확인됐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시각으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시장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포인트는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S&P의 하루 일봉을 조금 검토를 좀 해보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출렁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총재 의견에 따라서 하락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내용의 영향에 따라서 다시금 또 반등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엔 3월에 있을 금리 인상폭 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유가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유가와 이어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 충돌에 관련된 이런 변수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요. 결국에 유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면은 3월에 있을 금리 인상에서 50bp가 좀 더 확률적으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제 100달러 아래에서 멈춰줘야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이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펙 생산 이슈를 보더라도 생산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120까지 나와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어쨌든 이 가격 부근에서는 조금은 횡보를 하거나 좀 내려가는 게 시장을 위해서 좀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물가를 이야기할 때 유가가 많이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폭 25bp냐 50bp냐 이거에 따라서 2, 3월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월 9일에 또 대선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시장보다 변동성이 좀 더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러시아가 2월 16일 이렇게 뭐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나토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될 것 같고요. 때로 일각에서는 차라리 공격을 먼저 하는 것이 재료 소멸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러시아 공격에 대한 내용은 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공격을 하더라도 시장에는 큰 출렁거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나 이렇게 하시는 걸 좀 중단을 하시고요. 다음 주 정도에 안정화 좀 되는 국면에서 다시금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접근하기에는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네요. 지금까지 BJ 마켓뷰였습니다.